자, 교육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단 이제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죠.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과정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있죠. 그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의 본질입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뭐 국가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뭐 전공에서도 교육과정이 있고 이런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 말고도 비형식적 교육기관에서도 교육과정, 커리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과정이 근데 그 교육과정의 본질이 뭐냐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 내용이죠. 교육 내용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2차 방정식을 애들에게 전달하고 싶으면 2차 방정식이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죠.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고,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이에요.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 전달을 받은 교육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죠. 그 경험하는 것을 학습 경험이라고 해요. 학습 경험. 학습 경험.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뭘 배우겠죠. 그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관련되는 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교육 경험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이라 한다면 학습 경험은 학습자와 학생이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하여 경험하는 것. 학생이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하여 경험하는 것. 이게 학습 경험이죠. 그러니까 학습 경험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습 경험은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해서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 학습자의 배경, 지식, 경험, 인지 수준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교사가 학습 그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설명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토의 토론, 협동학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겠죠. 그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 경험과 교육 내용은 다 교육과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관련되는 논의가 교육과정의 본질이고, 따라서 교육 내용, 다른 말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학습 경험, 이것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은 동전의 양면이죠. 이걸 두 거를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타일러는 이걸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심화 이론이니까 두 가지. 타일러는 같은 걸로 봤죠. 그다음 다른 학자들은 다른 걸로 봅니다. 일반 엄격하게 말하면 둘은 구분돼야 돼요. 학습 경험과 교육 내용은, 그죠?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과 학생들이 그 전달하는 내용과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해서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 교육 과정의 어원은 이제 커리큘럼의 어원은 쿠레레죠. 쿠레레도 중요합니다. 쿠레레. 이 쿠레레가 중요하다. 쿠레레는 이제 이따가 살피도록 하고요. 쿠레레. 자, 교육과정 전체 띵킹맵입니다. 띵킹맵은 내일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자료가 좀 여러 가지 있어갖고 교재도 앞에 있죠. 자, 보십시다. 일단은 교육과정 전체를 틀어 잡아보면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수학과에서는 뭐 2차 방정식, 뭐 함수, 뭐 통계, 뭐 이렇게 몇 가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개발하자. 첫 번째,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그 개발했으면 두 번째,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개발된 형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문제. 개발과 형태와 운영,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뼈들을 잡아보시면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 실제 운영, 이렇게 세 가지도 틀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개발의 절차와 모형이 있죠. 절차는 결국 모형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형은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 놓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 놓은 것이 모형이죠. 모형은 그냥 시각적인 단순화예요. 우리가 화산 실험을 직접 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화산 모형을 갖다 놓고 실험하죠. 화산을 잘 볼 수 있도록, 화산 형태를 잘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 놓은 화산 모형, 원자 모형, 분자 모형, 다 모형은 뭡니까?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놓고 요 단순화된 시각적인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돼.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개발 모형에서 이제 개발 절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밑에 게 중요한 거지. 밑에 거서 어차피 밑에서 쭉 나온 거니까. 자, 개발 모형 처음으로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타일러예요. 타일러가 보비트의 제자인데 처음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합니다.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발해. 교육 목표 설정하고 학습 경험 선정, 조직하고 평가. 요 순서대로 이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면 돼. 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수준의 교육과정이든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교실 수준 어떤 교과든지 국어, 사회,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어떤 교과든지 어떤 수준, 어떤 교과를 불문하고 다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탈맥락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타일러가 이런 타일러의 입장에서 이제 현대적으로는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발한다.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교수 학습하고 평가.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타일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 교육과정 보세요. 전공 교육과정에 목표 있고 내용 있고 교수 학습 있고 평가 있잖아요. 그죠? 전부 타일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타일러는 그냥 근본 중에 근본이고 타일러가 직간접적으로 4번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 선정의 원리. 일단은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겠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뽑아와야 되고 2차 방정식을 위계적으로 조직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하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 평가해 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타일러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조직의 원리도 이제 타일러 거가 있고 거기서 현대적으로 몇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러 거 중요한데 이 타일러 거에 보면 요 내용 선정의 원리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다음 내용 조직의 원리에서도 타일러가 내용 조직의 원리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게 개개통이에요. 개속성, 계열성, 통합성. 요거 한번 출제가 됐어요. 개속성, 계열성, 통합성. 보통 교육학에서는 한번 출제되면 다음에 출제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출제돼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출제되면 출제가 안 돼요. 우리 교육학은. 근데 교육평가 같은 경우는 출제된 게 또 논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평가는. 영역별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출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출제됐잖아요. 그러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또 출제가 안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계열성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열성은 또 출제될 수 있더라.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현대적으로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스코프하고 수직적 연계성이다. 수직적 연계성 제가 강조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강조한 사람. 수직적 연계성, 계열성, 스코프는 중요하다. 올해 2022학년도 기출 문제잖아요. 계열성 나왔죠? 스코프 나왔죠? 그 다음에 수직적 연계성 나왔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2번 출제됐죠? 2번. 자, 그 다음에,
자, 모형을 보시면 타일러, 타바, 타일러가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합리적인 모형이다. 목표를 중시하니까 목표 중심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러 제자인 타바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교사 중심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타일러보다 좀 더 정교화시키겠죠. 왜냐하면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리고 1980년도 평가 전문가인 위긴스와 맥타이가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2015 개정, 우리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고요. 적용되고 있고, 또 2022에도 적용되고 있고,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요거는 한번 출제, 여기서 보면, 자, 요거 한 직간접적으로 4번 출제됐죠? 얘 출제됐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일로 넘어가겠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죠? 일로. 여기. 그래서 워커 출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워커. 자, 여기 보면 일단 개발 모형에서는 이 개발의 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개발하는지. 대표자가 타일러죠. 타일러의 친구인 학교 그 시카고 대학의 동료이자 친구인 슈왑은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슈왑이 1957년도에 미국의 그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이라고 하죠. 스푸트닉 동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푸트닉을 먼저 쏘아 올립니다. 그 우주 전쟁에서 소련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미국의 여러 학자들이 미국이 과학과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자 해서 우주홀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슈왑의 그 타일러의 동료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모였더니 그 학자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들이 각자 목표부터 설정하려는데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는 과학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 중심을 해야 된다. 어떤 학자는 아니야, 아이들의 경험이 중요한 거야. 경험 중심으로 가야 돼. 아니야, 우리 사회가 요구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사회 요구나 필요를 중시해야 돼. 각자 다 다양한 생각들을 표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논쟁과 수기를 거치면서 겨우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수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이 실제 적용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왑이 스쿨 리뷰에서 교육과정 분야가 죽어가고 있다. 교육과정 분야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이론화에 치중한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수기를 교육과정 모형으로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출제된 거예요, 얘가. 요거 출제될 때도, 아마 그 워크가 원래 이제 학교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단점 중에 하나가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강조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다시 뒤집어서 그렇다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했는데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별로 안 중요해. 이제는 이미 출제가 됐고, 출제가 안 된 게 뭐지? 이해 모형이 출제 안 됐잖아요, 그죠? 이해 모형. 자, 그리고 파이너가 나와. 파이너 또는 파이나라고요. 파이너 또는 파이나가 등장하면서 슈왑이 스쿨 리뷰에서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오히려 교육과정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분야를 죽이고 있더라. 지나치게 스쿨 리뷰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과정 분야가 죽어가고 있다고 개탄합니다. 그래서 파이너가 옳지, 말 잘했어, 맞아. 지나친 이론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학적이고 탈맥락적인 이론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학적이고 탈맥락적이면 어디서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준이든 어떤 교과를 불문하고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일반적인 거 보편적이고 탈맥락적이잖아요. 그죠? 다시 뒤집으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들을 다 일반화시켜버리고 탈맥락화시켜버리니까 학생들의 개인의 구체적 경험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발의 시대는 지나고 이해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이너가 교육과정 개발에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합니다.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으로 교육 내용을 탈맥락적이고 추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죽이고 있더라. 그래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강조하는 식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게 파이너예요. 파이너는 이 일단의 학자들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자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강조하는 경우와 두 번째, 교육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 교육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학자가 애플이고 여기 있는 학자가 파이너, 아이즈너. 그러니까 파이너와 아이즈너 이 사람은 학습자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요. 애플은 이 구조죠. 사회 구조와 교육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애플은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의 면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은 행정고시에서도 또 출제됐어요. 얼마 전에. 아이즈너, 파이너, 애플 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이제 위긴서 맥타이. 한번 출제됐지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배 학교 중심 교육과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학교 교육 과정 부분도 매우 중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타바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얘는 타일러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출제 1순위 이해 중심. 이거 첫 번째. 2순위 이거 위긴스 스킬백. 3순위 타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이해 모형부터 잡자.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항상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된 교육과정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영교육과정,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즈너가 제시한 거예요. 아이즈너, 아까 나왔던 그 아이즈너는 그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화된 거예요. 문서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 문서에다가 교육과정을 만든 거예요. 계획한 거죠.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의도한 교육과정, 계획된 교육과정, 문서화된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 문서에 표면적으로 적어놓겠죠. 표면적 교육과정 똑같은 말이에요. 공식적, 표면적, 문서화된, 계획된 교육과정, 의도한 교육과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은연중에 배우는 것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으로 배운다 그죠? 얘는 뭡니까? 의도한 거, 계획한 거, 그죠? 문서화 해놓은 거, 표면화돼 있는 거. 그리고 문서화된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의도한 교육과정, 계획된 교육과정. 이게 공식적인 거죠. 근데 얘는 의도는 안 했다. 의도하고 계획하진 않았다. 근데 배운 거. 이거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예컨대 사회과 교사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민주주의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폭력적이고 막 억압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폭력성을 배웠다. 폭력성은 교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건 아니죠. 의도는 안 했지만 폭력성을 결과적으로 배우게 됐다. 이거는 뭐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무언가를 배웠다. 차이점은 뭐지?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영교육과정은 영은 널입니다. 없다. 배운 게 뭔가 배운 게 교육과정이죠. 배운 게 없다. 이게 배운 게 없다. 배우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아예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에 없어서 못 배울 수도 있고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없는데도 배우는 거.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배우는 것이 있고 공식적 교육과정에 아예 없어서 못 배우는 거.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예컨대 공식적 교육과정에 분명히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라라고 돼 있어요. 뭔가를 가르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봤더니 선생님 코비드 때문에 뭔가 정신이 없어 지금 학교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자기가 볼 때 좀 덜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부러 빠뜨리고 가르쳤어요 그냥. 그 빠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못 배운 거잖아요. 못 배우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영교육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영교육 과정. 배우지 않은 거. 근데 공식적 교육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예컨대 실험하라 되어 있죠. 실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실험실에 봤더니 그런 실험 기구가 우리가 안 갖춰져 있어 지금. 그럼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실험을 못 하니까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배웠으니까 뭐지? 공식적 교육 과정이 있는데 못 배웠으면 영교육 과정이 되는 거지. 공식적 교육 과정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공식적 교육 과정에 북한의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고 배워야 되는데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제 누락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과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력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비판적 사고력을 오히려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게 되면 또 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르치지 않은 비판적 사고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교육 과정이 되는 거지. 어쨌든 영교육 과정은 있어서 못 가르쳤던, 없어서 못 가르쳤던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은 영이다. 늘 영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본질이 뭡니까? 뭘 가르치고 뭘 배울 것인가인데 얘는 뭘 가르치고 뭘 배웠잖아요. 그죠? 얘는 배운 게 없는데 무슨 교육 과정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제기되는 거죠. 아이즈너가 처음으로 영교육 과정을 제시했거든요. 영교육 과정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교육 과정이냐? 교육 과정은 뭔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고 배운 게 없는데 그걸 무슨 교육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느냐 이거지. 아이즈너는 미술과 교수로서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봤더니 미술과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홀대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은 미국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하루 1시간 가르치면서 그 1시간 내용 안에 시간이 정해지면 스코프상 그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빼야 되거든요. 그 빠진 게 영교육 과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교육 과정. 그 영교육 과정은 그 아이즈너 입장에서 본다면 왜 영교육 과정을 주장하게 될까요? 아쉬운 거죠. 그죠? 중요한데 이걸 왜 빠뜨렸냐 이거지. 넣으라 이거잖아요. 그죠?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교육 내용은 교육 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고려하자. 이거 주장하려고 영교육 과정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영교육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기출 보면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한번 출제됐습니다. 처음에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출제됐어요. 발견학습 한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발견학습으로 출제됐어요. 이거 교수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경험중심 교육까지 다시 출제.
이때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장단점, 두 번째는 중액 교육 과정, 중액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중액형. 이들은 처음에는 장단점이고 두 번째는 중액형으로 중액 교육 과정 물어봤죠. 자, 이만하면 이제 많이 됐죠, 그죠? 하나, 둘, 세 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와야 되죠? 잠재적 교육 과정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잠재적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게 잠재적 교육 과정하고 연교육 과정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출제될까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 먼저 출제되지. 제가 강의할 때도 예전에 그런 경험 기억이 나는데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얘가 더 중요하다. 잠재적 교육 과정. 얘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연교육 과정 나오지. 다음에 연교육 과정. 이렇게. 자, 지금 본다면 지금은 지금도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상 말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코비드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국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 연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중요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출제됐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완전히 별표까지, 한번 출제됐으니까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체크 정도의 2순위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 역량중심, 이제 최근에 경영성 관련해서 해보면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인간 중심, 학문 중심 이런 것들. 그리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 교육과 중심의 유형이 있거든요. 유형 정도는 봐두셔야 돼. 예.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상관형, 활동 중심. 얘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얘 필요 없고 활동 중심 얘는 유형 이 정도 이제 체크상 일단 통합과 역량 중심이 중요하고 우리 교육과정의 그 발달사를 보면요 진보주의가 이제 등장하고 전통주의의 그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진보주의가 우리는 니네들은 교과를 가르쳤지. 우리는 we teach,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 We teach children. 우리 교과를 가르치지 않아. not subject.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쳐. 아동을 가르쳐. 진보주의의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여기 보면 교과를 가르치지 않고 아동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심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과를 가르친다. 이건 다시 말해 교과 지식이고 아동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동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과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아동의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교과 지식을 가르치죠. 그래서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교과 지식. 이때 교과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물리의 문화유산, 수학의 문화유산, 역사의 문화유산, 문학의 문화유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담은 교과. 이 교과가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과 속에 문학의 교과 속에는 문학이 있고 물리의 교과 속에는 물리가 있겠죠. 그죠? 이 문화유산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쭉 옛날부터 쭉 역사가 있어 왔고 옛날부터 쭉 옛날에 문학들이 있어 왔고 지금까지 과학 수학의 문화유산들이 있어 왔죠. 아이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이 모르니까 누가 아는 거죠? 성인이 아는 거예요. 성인은 배웠으니까 교사가 교수학습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 중심에 아이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되니까 설명식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교사 중심의 설명식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 수학의 문화유산, 물리의 문화유산, 역사의 문화유산을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이런 게 있어. 문학에는 이런 게 있어. 역사는 저런 게 있어. 물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연구한 것들이 있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식의 체계적인 습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거기에.
아동이 수동적이죠. 교사가 주도하는 거는 교사가 설명해 주니까 아동이 수동적이죠. 학생이 수동적이죠. 또 문화유산은 아동의 흥미와 필요와 요구와 관계없어요. 이미 아동이 있기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문학, 역사, 뭐 수학 이거 아이들의 요구와 필요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실제 경험과 전혀 관계없고 흥미나 요구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아동의 흥미나 필요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아동이 수업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니까 아니야.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자.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동의 경험과 필요를 반영한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삼자. 아동의 경험. 학생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삼으면 학생이 이제 능동적이게 되죠. 근데 그 문제점은 그 학생들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다시 얘를 무시하잖아요. 교과 지식을. 교과 지식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거죠.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학의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데 그 과학 발전에 뒤처지게 되고 기초학력의 조화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너희들 때문이야 라는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쪽으로 학문 중심이 나타나 학문 중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 지식을 강조해요.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를 교과답게 못 가르쳤다는 비판이 제기돼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를 설명식으로,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전달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라. 아니 물리 지식을 물리학자가 물리학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발견한 식으로 가르칠 때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것이지 물리학의 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그 개념과 원리를 단순히 전달하고 암기하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자라고 해서 나온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가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뭡니까? 교과 지식을 강조한다는 거지. 차이점은 교육 내용 면에서 볼 때 전자는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문화유산 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뼈대,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는 많은 지식이 아니죠. 개념과 원리를 강조한다. 방법 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친다? 교사 주도의 설명식, 전달식으로 가르치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발견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동이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하는 발견학습식으로 가르치죠. 그게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책이 없어요. 책이 없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둘의 공통점이 뭐지? 아동의 능동성, 학생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죠. 학생의 경험과 흥미, 필요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때 참여하죠. 얘는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도록 요구하고 있잖아요. 발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능동성. 근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소수 엘리트 학생들에게는 유리해요. 뭔가 개념과 원리를 발견한다는 거.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그거 발견 못 해요. 애들 보고 뭐 상대성의 원리를 찾아봐라. 뭐 아인슈타인입니까? 중력을 찾아봐라. 뭐 뉴턴인가? 어떻게 찾아요, 그죠? 소수의 아주 뛰어난 엘리트에게는 적합하지만 대다수 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그건 더구나 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지적 수월성, 지적으로 빼어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인간은 지적인 측면에만 측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지적,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여러 측면에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 형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 정의적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다. 인간을 가르쳐야 된다. 인간 형성. 인간은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자 해서 나온 게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이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삼는 교육과정이에요.
경험인데 의도한 경험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까지 포함한 모든 경험이에요. 모든 경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가 의도하는 경험을 교육 과정으로 본다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의도한 것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교육 과정으로 보겠다.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 과정 공통점은 뭐죠? 경험을 강조한다. 차이점은 의도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이 둘을 묶어서 지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식 중심 교육 과정. 이 둘을 묶어서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자, 크게 보면 지식 중심 교육 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두 갈래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설명하라.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크게 보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두 갈래를 제시하라.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두 갈래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 과정. 그죠? 그래서 경험 중심 똑같은데? 그렇지. 똑같지. 똑같지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갈래는 이거와 이거.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의 두 갈래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쪼개면 4개. 그 다음에 묶으면 2개. 그리고 요렇게 인간의 이제 통합적이 존재한다 해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존재하고 앞으로 사회가 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죠.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그리고 중간에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간단하게 등장했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역량중심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그 변천을 보면요. 1차,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5차 이후부터 다 통합이에요. 5차, 6차, 7차. 7차 교육과정 끝나고 2007 개정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2022 개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역량 중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통합도. 이쪽 다 이 통합은 여기도 들어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리고 보면 아동의 측면을 이제 앞으로 이제 경향은 학생의 측면을 강조하잖아요. 아동의 능동성. 경험 중요하죠? 학문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출제된 거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 능동성. 이거 경험 중심 2번 출제됐거든요? 2번.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왜 중요하냐? 아니, 아이들의 현재 출제 전체적인 경향이 학생의 능동성, 자발성,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능동성, 자발성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2개. 그 다음에 인간 전체적인 전인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얘도 부차적으로 이제 중요하지, 그지? 얘는 이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미. 중요하니까 나온 거고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덜 중요하다는 거지. 출제가 됐으니까. 안 된 거는 이제 이게 얘는 출제됐지만 요런 거 체크해 놓은 거는 출제됐지만 우리가 다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하고 여기는 유형은 왜 중요하냐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지만 저게 통합으로 교과 통합을 위해서는 저 유형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과도 분과적으로 한 교과만 가르칠 수도 있고 통합해서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 통합의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 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고 경험식 교육과정에서는 장단점, 중요점 나왔는데 활동 중심도 왜 중요한가? 앞으로 활동,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8차, 9차 교육과정 이거 없습니다. 7차까지 하고 끝났고 나머지부터는 전부 다 2015 개정, 2022 개정 이렇게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붙여요. 개정되는 연도를 붙여서 왜 그런가? 수시 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막 8차다, 9차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라서. 그래서 수학과 같은 경우 2008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국어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요. 달라요. 왜? 과목마다 수시로 개정하는 거니까. 근데 총론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총론. 강론도 수시로 막 개정합니다. 각 교과별로. 자, 그 다음에 실제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개발했으면 이제 실제 운영해야 되겠죠? 운영. 일단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 누가 결정하는가? 중앙교육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출제는 안 됐죠. 그 다음에 스나이더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 운영.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래? 야, 만든 거 그냥 그대로 운영해. 아니야, 재구성해. 아니야, 니네들끼리 만들어. 요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했죠? 출제됐지, 당연히. 이거 시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은요, 아마 제가 이 출제되기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쭉 강조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듣는 애들도 많았어요. 다른 강의 듣고 왔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봤다. 왜냐면 제가 다른 선생님 교재 봤는데 이거 언급한 교재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오직 저만. 한 2, 3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아마 다른 교재에서도 나중에 이제 반영하더라고. 아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무조건 앞거는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운영의 관점. 예, 그게 이게 2021학년도였죠, 아마. 2021학년도. 2021학년도에 출제됐을 때 2021학년도 초등 교직 논술에서 스나이더 말은 없는데 그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읽어봤더니 스나이더. 나만 모를 거예요. 대부분 다 모를래. 근데 저는 보면 알지. 아, 스나이더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초등이라든지 기출 나오면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보다 한 주 앞서서 시험 봐요, 걔네들이. 이게 경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학계 동향이 뭐 초등이 다르고 중등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경향 자체가 지금 스나이더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이 출제된 거고, 초등이 출제되면 중등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때 수업하면서 이거 보시라고, 초등에 출제됐다고, 우리도 출제된다고. 그래서 딱 출제가 됐어, 그때. 근데 제시문만 보면 스나이더인지 몰라요. 그리고 21학년도 출제됐죠? 중등에서. 22학년도 초등 또 나왔어, 이게. 그때는 직접 스나이더 언급하면서, 첫 번째는 간접적으로, 두 번째는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랑 관계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요거 작년에 출제됐죠? 22학년도. 작년에. 얘가 출제됐으니까 제가 이거 작년에 엄청 강조했어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모의고사, 첨삭 모의고사로도 출제했었습니다. 이때 문제 할 때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라 라고 제시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학교 내 교육과정 재구성이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 첨삭하면서 왜 학교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무시하면서 왜 학교 내, 그러니까 교과내, 학교내가 아니라 교과내. 교과 내라고 했는데 왜 무시하면서 교과 간 이걸 왜 썼느냐 이렇게 막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심하라고. 교과 내면 교과 내. 실제 시험에서도 교과 내 했는데 또 이거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시험장 가보면 당황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놓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 이런 게. 옛날에 중액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에서 중액형 시험 내면서 만약에 중심부가 나오고 중심, 주변 요 키워드만 나오면 무조건 중액으로 써라. 통합하고 헷갈리거든요. 통합 쓰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통합으로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중액형으로 써야 되는데 아마 설명 안 들었었겠죠. 그 선생님 설명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나오면 통합 가지 말고 중액 가라. 그럼 중액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틀리는 선생님 볼 때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자, 이번에는 교육과정 실행에 이제 출제될 게 다 됐어요.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있죠. 교육과정 결정, 스나이드, 학교 교육과정. 이거는 출제됐지만
무시를 못해요. 무시 못합니다.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무시는 못하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죠. 하반기 중에 2022 개정이 이제 총론이 발표될 거예요. 발표되면 앞으로 이제 경향을 살펴보죠. 그걸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저걸 액면 그대로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고 개정 이제 총론이 발표되면 이제 그 다음에 강론이 발표됩니다. 총론을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한 사항들만 이제 간단하게 살피고 이제 제가 바빠지는 거지. 제가 이제 저거 분석해서 모의고사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액면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계의 여러 관점들 중에서 어떤 관점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제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개정교육과정 총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발표가 되면 설명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3, 4월에는 간단하게 이제 언급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됐죠.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네.